한큐영, 시장이 왜 이래? 네, 한큐영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원래 한규수의 한큐, 한수 시간이었는데 요즘 좀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유명한 또 신조어가 있잖아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서 이제부터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궁금증 우리 한큐영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음했어요. 시장이 왜 이래? 오늘도 3가지 질문 준비해봤으니까요.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질문부터 만나보시죠. 한큐영, 코스닥 왜 이래? 아니 왜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 전환했는데 코스닥 왜 빠져? 저만 민망한 거 아니죠? 민망한 건 아니죠. 네.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시장을 보실 때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많이 좀 따로 보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네. 많고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그 비중을 싣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많이 좋아하는 시장이고 코스피 대형주들은 좀 무거우니까 많이 선호를 별로 안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향성에 있어서는 같아요. 방향성 같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도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변동성이라는 얘기예요. 코스피는 변동성 자체가 작은 반면에 코스닥은 또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수가 밀릴 때는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지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코스닥은 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코스닥은 그때부터 날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이 약한 이유는 그동안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코스피가 오르지만 아직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어도 코스피 지수가 못 가니까 따라가지 않는 이런 형태가 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오늘 시장에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기관 투자가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옵니다만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원인이다.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3월 달 코로나19 이후에 폭락 장세 이후에 폭등장이 나올 때 우리 동학개미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장을 주도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우리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시장의 주도권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단 넘어갔죠.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도하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올라간 코스닥을 안 삽니다. 또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안 사요. 반면에 많이 빠졌던 코스피 대형주들은 개인들이 별로 안 가지고 있고 많이 빠져서 안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안 삽니다. 그래서 또 개인들이 불안해서 물량을 털고 있는 형태.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또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도 두 번째 이유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시장이 불안합니다. 많이 오르고 지수는 많이 빠지는 않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안 가고 코스닥 종목이 안 갑니다. 안 가는 상태에서 1%, 0.5% 미미하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다 보니까 여기다 개인 투자자들 불안 매물까지 가세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장 큰 원인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의 이제 흐름들인데요. 12시가 조금 넘는 시간까지부터 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219억 정도 매수지만 기관들이 454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오늘 보험단, 투신권, 은행권, 기타 금융, 연기금 모두 기관들이 매도가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종목을 팔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주식들을 모든 기관들이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코스닥 종목 주식으로 기관들이 물량을 털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약세가 나오는 것이고 약세가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개인들이 물량을 털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진한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떤 수급적인 불안감들은 당분간 지속될 거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나오거나 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수급 불안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왜 이래? 그 답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때문에 네. 오늘 코스닥이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0.84%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무엇일지 한큐영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큐영,
무엇이 불안해? 도대체 시장에서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죠. 일단 겉으로 볼 때는 주가가 빨리 안 가고 있는 게 불안하죠. 네. 일단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고 말씀드렸듯이 뭐 1%, 0.5% 미미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의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역시 미국입니다. 큰 흐름에 있어서는 미국의 뉴욕 증시가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사상 최고가 경신에 임박한 상태인데 아직은 못 간 상태에서 네.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과연 대선 전에 나오느냐, 대선 후에 나오느냐, 이것이 결정되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겠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분명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장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 요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 대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정말 누가 이길 것인가, 트럼프가 이길 것인가, 바이든이 이길 것인가. 지금 시장의 지지율 측면에서 분명히 바이든이 높은 상태인 것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직전 대선에서 분명히 힐러리와 트럼프의 어떤 역전 현상들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대선에서도 그렇게 뒤집어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어떤 우려감, 경계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 백신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임상 3상이 일단 잠시 멈추는 현상들 그리고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그런 뉴스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확대시키고 있는 것도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불안감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불안한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시장에서 약간 불안감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한 불확실세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나타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셧다운 우려감들도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에 걸친 시장의 불안감들을 가중시키는 모습이고 이런 상태에서 지수도 못 가고 종목도 못 가다 보니까 불안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이런 형태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여전히 수급이 불안한 것도 전반적인 시장의 불안감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자, 역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연기금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연기금의 수급 동향은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서 지표에서 제가 기관 투자가의 매도가 비교적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었고 그 기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기금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맨 위에가 코스피, 두 번째가 코스닥이고요. 맨 밑에가 선물시장입니다. 연기금 투자가들이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선현물 시장에서 모두 순매도를 단행하면서 전반적 시장에 불안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기금 투자가는 보통 공적 자본입니다. 공적 자본이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바닥에서 지수를 받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온 게 바로 연기금 투자입니다. 그 바닥에서 주식을 잡아왔고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그 연기금들이 이번에 시장이 좀 오르다 보니까 그 위에서 바로 연기금들이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이런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연기금 투자가들은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하방으로 눌러내면서 주가 폭락을 이끄는 그런 세력은 아닙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물량을 털어내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과 특히나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의 매물이 전체적인 시장의 불안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만간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매도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기대 언덕은 좀 있다. 이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해도 우리가 기댈 언덕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시장이 매일의 세 번째 질문은요. 섹터로 들어가 볼게요. 한큐형, 유통주 왜 이래? 사실 왜 이렇게 잘 가냐는 좀 기분 좋은 뜻인데 오늘 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그런 종목들이 다 잘 가고 있어요. 그렇죠. 유통주에 무엇이 호재였을까요? 일단 유통주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가장 큰 포인트는 일단 많이 빠졌다라는 거. 많이 그렇죠? 빠졌다. 코로나19로 네. 인해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빠졌던 그런 유통주였는데 그런 유통주들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유통주가 이제 반등이 났었던 부분들은 바로 그럽니다. 일단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 정도 일단 거리두기가 1단계로 이제 완화됐었죠. 완화됐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됐었어도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쇼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회적거리가 1단계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많이들 밖에 나가신 것 같습니다. 쇼핑도 많이 하고 또 음식점도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보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이끌면서 일단 반등 장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11월 달에 이제 중국의 관군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관군제를 중심으로 한 어떤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의 따이공을 중심으로 면세점을 중심으로 한 어떤 면세점을 중심으로 물건을 가져가려는 그런 조짐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코로나19가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경제 재개가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런 유통주의 반등 자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덧붙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백신이 만들어지기는 쉽지는 않은 이런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백신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본격적인 어떤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고 또 해외여행도 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바로 그런 기대감들이 유통주의 반등 장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유통주의 반등세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성격은 좀 있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합니다. 문제는 이번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전략은 조금 부담이 되지만 가지고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더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큐에게 시장에 대한 궁금증 3가지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종목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큐형, 종목이 왜 이래? 네. 익숙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제 목소리에. 이번에는 종목의 메일에 우리 시청자님이 유튜브에 올려주신 글인데요. 오늘 왜 이렇게 수소 관련주들이 빠지는지 왜 이렇게 빠져요? 라고 한큐형 여쭤보셨어요. 실제로 이분이 저번에 SP혈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보니까 SP혈셀이라던가 두산퓨얼셀, 효성중공업이 다 오늘 하락하더라고요. 지금 특별하게 막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일단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 하락세죠. 먼저 빠졌던 5G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대비 덜 빠졌던 섹터들이 최근까지 선방했던 섹터들이 이제 수소차 그리고 수소 에너지 관련 주식이었었죠.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좀 나중에 뒤에 좀 빠지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것은 순환하는 흐름이에요. 지수가 완만하게 빠질 때는 처음에 빠지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밀리게 되면 두 번째 빠지는 섹터가 있고요. 그리고 지수가 좀 더 밀리게 되면 그 전까지 올랐던 섹터까지 종목이 빠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소 에너지 관련주의 경우는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좀 올랐고 덜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밀리는 형태입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수소차 관련주까지 순환해서 주가가 밀렸다고 한다면 코스닥 종목 중심으로도 빠질 만한 종목까지는 거의 다 빠진 것으로 판단을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수소차 대바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투매에 나선다는 관점보다는 역시 이제 중간 바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구간에서 도망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관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이런 전략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이번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투매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번 시간 또 한규수 매니저님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데요.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은 친구 대신에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매일 이 시간 많은 종목들 소개해드렸는데 그 종목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에이스 시간도 가져볼게요. 네, 자 오늘 HFR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FR이요. 자, 일단 5G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여전히 좀 부진하기 때문에 많이 좀 말씀드렸을 것 같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소 에너지 관련 중에서 SPSL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라는 제로 때문에 주가가 밀린 부분도 하나 또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HF라는 종목도 얼마 전에 유상증자라는 제로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밀렸던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5G 관련주 관련해서는 역시 말씀드렸듯이 5G 관련 전반에 걸쳐서 이제 악재가 있는 부분들보다는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바이든과 트럼프 지정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눠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 자체가 낮아지면서 밀렸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상증자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운영 자금과 미래 5G 투자를 위해서 했던 그런 자금이다 측면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은 오히려 자금 여력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재료로 주가가 좀 더 밀린 것이고요. 현 구간 직전 저점에서는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것은 털고 간다는 관점보다는 아직은 좀 관망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만 종목별로 주가 등락이 많이 변동성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중간 바닥은 치고 미미하게 반등은 시도가 되고 있는데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간다고 지금은 쫓아가면 안 되고요. 가지고 있는 부분을 주셔서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은 펼쳐나가시되 전반적인 어떤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 자체가 좀 더 안정이 되고 시장 자체가 좋아질 때 그때 가서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다라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아직 우리가 털어낸다 관점보다는 아직은 들고 가시는 이런 전략으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반도체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한큐형과 함께하는 종목 AS. 그럼 이번에는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한규수의 한큐 종목으로 들어볼게요. 종목 선별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관점보다는 회사의 가치와 실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잡아 들어간다는 관점으로 해서 종목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한큐 종목은 오션브리지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션브리지 현재 1.2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 이유는요? 역시 이제 오션브리지는 실적이에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의 종목의 실적과 성장 가치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로 현재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제일 중요한데 제 판단으로는 지수는 거의 저점은 찍은 거로 보여집니다. 문제가 언제쯤 튀느냐가 그게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어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 때문에 오션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공정용 화학재료들과 특수가스를 생산업체인데 이 특수가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짜 반도체 분야와 OLED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제품입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신제품까지 개발하면서 수입 대체 효과까지 나오면서 거기다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 제품들 때문에 바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실적 호전 지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인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1차적으로 올랐고요. 실질적으로 저때 코로나19 때문에 폭락이 난 상태에서 1차적인 반등이 났는데 1차 반등의 주가는 거의 못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 중간 바닥을 다지고 치고 올라갈 때는 아마도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반등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 아닐까. 다만 또 한 가지 주목한 것은 지금 시장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올라갈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올라간다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이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밀릴 때보다 조금씩 조심스럽게 물량을 담아가는 그런 중기 관점에서 한번 보실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19,000원, 기존에 말씀드렸던 19,000원 정도까지 직전 요점 조금 못 미치는 선까지 일단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19,000원 정도까지 일단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손절가는 14,3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션브리지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19,000원, 손절 가격은 14,300원 제시했어요. 네, 이렇게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